안녕하세요. 꿈꾸는 유아체육의 성보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그 질문입니다. 그 고민거리. 네, 한번 알아볼까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 놀기만 하는데 괜찮나요? 이거는 이제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뽀로로가 말했습니다. 너는 게 제일 좋아. 공부도 중요한데요. 오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이들한테는 노는 게 제일 좋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 7세 이하 어린이들이 공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물어보자면 공부를 안 해요. 그렇다고 놀기만 하자니까 좀 불안하시고, 일단은 7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겁니다. 놀이를 함으로써 발달되는 여러 가지 이 분야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면은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신체 발달이죠. 신체 발달.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 신체 조절 능력도 생기고 운동 능력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미끄럼틀을 타거나 아니면 뭐 공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팔, 다리 이제 대근육이 발달이 될 거고요. 뭐 가위질 그리고 뭐 블럭 쌓기 이런 것들은 소도구들 가지고 놀 때는 이제 손가락이나 손같이 이렇게 좀 작은 부위들 있죠. 이제 소 근육들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 발달, 두뇌 발달이라고도 하죠. 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장난감과 이제 사물들을 이제 많이 만져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물리적 그리고 논리적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네, 물리적 지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스펀지는 푹신푹신하다, 뭐 바닥은 딱딱하다, 뭐 책상은 딱딱하다, 뭐 얼음은 차갑다 이런 물체에 대한 성질을 아는 것이고요. 논리적 지식은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넘어지면 아프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조심조심 뛰어야 된다. 블럭을 쌓을 때 높이 쌓으면 넘어지니까 조심조심 쌓아야 된다. 그리고 뭐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혼난다. 이것도 논리적 지식이죠. 네. 그리고 수학적 지식으로는 이제 장난감을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제 친구도 하나 이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너 하나. 이것도 이제 수학적 지식이죠. 나한테는 장난감이 10개 있다. 뭐 내 친구는 12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수학적 지식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당연한 것들도 아이들한테는 지식이 되고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언어 발달입니다. 언어 발달은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혼자 할 때도 있고 둘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대화라고 하죠.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둘이나 또는 여러 명이서 놀이를 할 때는 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랑 어휘, 이제 뭐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교환하면서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성 발달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은 혼자 놀죠. 24개월 밑으로 있는 이 친구들은 대부분 혼자 놀이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놀 기회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게 되죠.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은 뭔가 부딪힙니다. 예,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는 둘이에요. 그러면 이제 룰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5분 갖고 놀았으면 너가 5분 갖고 놀아. 또는 뭐 둘이서 같이 해야 된다면은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이렇게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랑 사이좋게 놀기 위해선 룰이나 규칙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남녀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7세 정도 되면 이제 남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는 뭐 아빠 역할, 여자친구는 엄마 역할. 마지막으로 정서 발달입니다. 정서 발달.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네. 화를 내거나 싫거나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놀이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친구들과 같이 놀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격하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같은 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지만 얘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친구의 감정을 고려해서 내 감정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다독여 주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 발달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기술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제 썰 하나 풀어드리자면, 제가 7살 담임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 근무하면서. 그때 이제 여자친구 3명이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블럭을 쌓아놓고서는 이제 역할놀이를 한 거죠. 3명이 다 이제 엄마 놀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셋이 엄마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셋이서 한 명이 아기라 하자. 한 명이 아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기는 응애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나는 큰 엄마고 너는 작은 엄마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노는 거를 봤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제한사항이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룰을 고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놀이를 해요. 이 어린 친구들이 놀이를 통해서 역할을 분배도 하고 이제 의사소통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구나 라고 이제 저도 이제 관찰을 했었죠. 네. 혹시라도 네, 주변에 아이 있으면은 한번 열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린 그 놀이를 통한 신체 발달, 그리고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들 또는 부모님들께서 지도를 하시는 입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과연 놀이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발달을 이루어내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